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몇 번 비교했어요? 친구 연봉, 동생 결혼, 동기 승진, 인스타그램 피드 속 누군가의 여행 사진. 한 번? 두 번. 2023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대, 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34번이요.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분에 한 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 34번 중에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인지한 비교는 9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5번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뇌가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면 하나 떠올려 볼게요. 점심시간에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대학 동기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배경은 파리. 애플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고 좋아요가 400개가 넘어요.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나는 언제 저런 데가 왔지? 아, 맞다. 나 휴가도 제대로 못 써봤잖아. 걔는 연봉도 높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요. 아, 또 비교하고 있었네. 그만해야지. 5분 뒤에 다시 스크롤을 내려요. 이번엔 누군가의 자격증 합격 인증 게시물. 또 시작됩니다. 심장이 약간 가라앉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싶어지는데 또 들게 되고 이 반복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남 잘 되는 게 기분 나쁘지? 나 나쁜 사람인가? 비교 좀 그만하자고 100번은 다짐했는데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더 자책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도 괴롭고 멈추지 못하는 나도 괴롭고 이중으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아몬드 크기의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위험 감지 장치예요. 소방서로 비유하면 편도체는 불이 나지 않아도 항상 대기 중인 소방관이에요. 연기 조금만 나도, 가스 냄새만 살짝 나도 즉시 경보를 울려요. 0.04초 만에요. 우리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0.5초거든요. 편도체는 그보다 10배 빠릅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편도체가 감지하는 위험은 호랑이나 불 같은 물리적 위험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험이에요.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 왔어요.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상황을 위험으로 등록해놨어요. 내가 집단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뒤로 밀리는 건 아닌가? 내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뇌가 자동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생존 본능이에요. 2022년 MIT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는 먹을 것을 찾거나 위험을 피할 때 활성화되는 회로와 같다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 비교는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생존 행동인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사회 비교 이론이에요.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한 이론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 능력, 의견을 평가하고 싶을 때 객관적인 기준보다 타인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자동으로 하는 연산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주변에 비교 대상이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비교 연산을 실행합니다. 의지로 끄려면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을 꺼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스위치가
숨겨진 깊은 설정 메뉴 안에 있어요. 쉽게 꺼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SNS가 이걸 어떻게 악화시키는가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또 하나 있어요. SNS는 우리의 비교 본능을 자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서가 요출됐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성 사용자의 자존감인 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클릭을 만들고 클릭이 광고 수익을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편도체가 반응할수록 플랫폼은 돈을 벌어요. 우리는 뇌의 생존 본능이 설계된 디지털 환경에 매일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 하나로 버티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상향, 하향인데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상향 비교, 나보다 못한 상황과 비교하는 게 하향 비교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202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SNS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상향 비교의 빈도가 하향 비교보다 25%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면 SNS에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리거든요. 힘들 때, 초라할 때, 실패했을 때는 안 올려요. 그래서 피드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 아닌데 우리 뇌는 그걸 현실로 처리해요. 편도체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무서운 영화를 볼 때도 심장이 빨라지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볼게요.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뇌의 생존 회로를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5가지 드릴게요. 뇌과학에서 이걸 레이블링 기법이라고 해요. 감정인의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들어요. 2007년 UCLA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성화가 방법은 간단해요. 비교가 시작되는 걸 느끼는 순간 속으로 말해요. 아, 지금 내 뇌가 비교 모드 켰네. 편도체 작동 중이다. 판단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관찰자 시점으로 이름만 붙여요. 이게 처음에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2주만 해보면 비교에 끌려다니는 강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의지 하나로 알고리즘을 이기는 건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해요. 구체적으로 3가지예요. 하나, 스마트폰에서 SNS 앱 아이콘을 2번째 화면으로 옮겨요. 보이지 않으면 자동 반응이 줄어들거든요. 둘,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타이머 설정해요. 30분 이상 사용한 그룹과 1시간 이상 사용한 그룹을 비교한 2022년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에서 30분 이하 사용 그룹의 자기 비교 빈도가 낮게 나왔어요. 셋, 팔로우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볼 때마다 움츠러드는 계정은 팔로우 해제해도 돼요.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보호예요. 우리 뇌는 비교 자체를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을 바꾸면 되거든요. 나는 1년 전보다 이게 나아졌나? 3개월 전보다 이 부분에서 성장했나? 이걸 upward comparison이라고 해요. 2020년 스탠포드 대학교 조직행동학과 연구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과 과거 자신과 비교한 사람을 6개월 추적했는데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나침반을 부수면 안 되잖아요. 방향만 확인하면 돼요. 비교가 올라올 때 자책 대신 이 질문을 해봐요. 이 비교가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신호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비교의 독성이 절반은 줄어요. 2023년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자기 공감 훈련을 8주 실시한 그룹은 사회적 비교 반응성이 낮아졌어요. 셀프 컴패션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교로 움츠러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그런데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래. 그래도 나는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이게 자기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제이씨인데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데 대학 동기들 중에 유독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SNS에 매번 해외 출장, 브랜드 협업, 화려한 일상을 올리는 친구였는데 제이씨는 그 친구 게시물만 보면 며칠씩 무기력해졌대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심한 날은 출근길에 울기도 했다고 해요. 그 친구를 팔로우 끊을까 수십 번 생각했는데 그게 질투 같아서, 자기가 소인배 같아서 못 끊겠더래요. 제가 이 채널에서 소개한 라벨링 기법을 알려줬어요. 비교가 올라올 때 판단하지 말고 그냥 편도체 작동 중이라고 이름만 붙여봐. 처음엔 웃기다고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진짜 이상한데 좀 달라졌어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이씨가 스스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그 친구한테 반응하는 게 사실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자기 욕구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 욕구를 발견하고 나서 제이씨는 사내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어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비교가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편도체가 주도하는 생존 본능이에요. 뇌는 28분마다 자동으로 비교 연산을 실행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주변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선택이 아닌 자동 반응이에요. SNS는 이 본능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환경이에요. 의지 싸움이 아니라 환경 싸움이에요. 하나, 라벨링. 비교가 시작될 때 이름을 붙여요. 편도체 활성화가 최대 50% 줄어들어요. 둘, SNS 환경 구조 바꾸기. 앱 위치, 사용 시간, 팔로우 목록을 재정비해요. 셋, 비교 대상을 과거의 나로 교체하기. 내부 비교로 전환하면 목표 달성률이 37% 올라가요. 넷, 비교를 내면의 나침반으로 읽기. 자책 대신 이 비교가 나한테 뭘 말해주지? 라고 물어봐요. 다섯, 셀프 컴패션.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자기 공감이 비교 반응성을 41% 낮춰줘요. 비교를 멈추려고 할수록 더 괴로운 이유, 이제 아시겠죠? 비교는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비교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좀 다독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비교 때문에 힘든 사람, 주변에 한 명은 꼭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거 보면 좀 나아질 거야 라는 말 한마디랑 같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비교가 제일 힘드셨는지 댓글에 써주실 수 있어요? 연봉인지, 외모인지, 결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한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가 돼요. 셀프 컴패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잘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엔 자아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